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집에서 찍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푹 16시간을 논스톱으로 자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사실 여행을 갈 때 시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갔을 때는 상관없는데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훅 와서 한 일주일을 헤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제가 바로 오자마자 논스톱으로 16시간을 자니까 좀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여행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가까우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드디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남아공은 가난한 나라인가? 남아공은 가난한가? 우리가 여권 랭킹을 봤을 땐 우리는 지금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랭킹 2에 들어가고 있고 남아공은 랭킹 45위네요. 그렇다면 여권상으로 봤을 땐 가난한 나라다라고 표현이 될 텐데 제가 여행 갔을 때 느낌은 제가 그 도로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걸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그냥 끊임없는 한 농작물이 펼쳐져 있어요. 그 농작물이 약 달리기로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끝없는 농작물 20분, 30분으로 120을 달리면 끝나고 또 다른 농작물이 쭉 있거든요. 신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없는 그래 농작물 얘네들 땅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12배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제가 지금 계절마다 가보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겨울에도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이제 시내가 아니라 이번 웨딩이 시골이었거든요. 시골로 가면서 도로가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지면서 느껴진 건데 이렇게 싱크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마도 제 비디오 하나에서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싱크홀이 단순하게 홍수가 와서 그런 거다가 아니고 아니면 그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그 싱크홀이 생긴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너무 비옥하다 보니 땅이 소프트해서 집안을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감당을 못하고 이거 싱크 뽕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땅의 색깔들이 다 황토색이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저의 베이직한 지식으로만 봤을 때도 제 생각엔 땅이 너무 비옥해서 작물이 24시간 365일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물들 중에는 대다수가, 꽤 많은 다수가 외국에서 품종을 수입해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쭉쭉 뻗은 나무 보이시죠? 그 나무들은 다 호주산이고요. 많은 작물들, 예를 들어 오렌지라든지 파인애플, 심지어는 이제 슈퍼에서 보시는 그 모든 야채, 과일들, 고기까지도 현지에서 납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이 비옥하니까 그리고 날씨가 기후대가 워낙에 좋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마이너스 날씨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가장 추운 게 케이프타운이나 아니면 조하네스버그인데 거기가 추울 때가 마이너스가 잘 안 내려가요. 그 얘기인즉슨 풀이 그래도 계속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소도 방목하는데 오랜 기간 방목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재밌는 건 고속도로를 쭉 내려가는데 양쪽으로 풀밭이잖아요. 그 풀밭으로 방목을 해요. 소를 몰고 다니면서 방목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처럼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 형태로 가두어 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사람이 갖다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은 정육점 제 비디오 보셨죠? 거기 보면 그게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 돼지고기, 쿠두부터 시작해서 사슴처럼 생긴 몸집 큰 사슴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기 종류가 있어요. 염소도 많이 먹고 양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의 먹을거리는 우리와 상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늘이 내려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봤을 땐 가난한 길로 가지만 그 가난이라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거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살고 모든 가전제품을 큼지막하게 들여놓고 차도 뽑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이지만 그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요구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그게 아니니까 그 요구도가 바로 이제 잘 사는 거다라는 기준이 아니라면은 이 친구들 또한 그 기준 하에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여권 랭킹을 따지는 경제적 수준은 이 서양, 미국, 영국, 유럽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산다라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들은 미디어도 있고 사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추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대다수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결론은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경제가 뒤로 가는가? 많은 남아공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와, 니네 경제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남아공이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이었다는 거. 이 말은즉슨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뒤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인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아공에서 살지 않고 거기를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모험을 하는 친구들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 눈을 갖고 있다면 자기 나라가 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로 나가는 남아공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에요. 뭐 최소한 고졸은 했을 것이고 대졸을 했어야 나오기가 편하니까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세상을 보는 기준이 높아졌을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다르게 생각해 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지에서 생각하는 경제가 뒤로 간다? 우리나라가 뒤로 간다? 라는 느낌과 그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의 남아공 친구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뒤로 가 라는 느낌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결혼식한 친구 부부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 시골로 가는 여행길에 보면 철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 철로를 이용해서 최소한 석탄이나 아니면 광물 같은 거 아니면 화물을 옮길 수가 있었는데 그게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국도인데 그게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속도로에 석탄을 나르는 큼지막한 트럭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걸 이용하지 왜 이걸 이용하냐 라고 그레엄한테 질문했는데 그레엄은 사실 이제 남아공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 있고 해서 제가 그 친구인 부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운행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철로
아니면 철로에 쓰이는 기둥, 전선 같은 금속류를 떼어간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걸 밤새 떼어서 시장에다가 판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고작 10만 원이 안 된대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으로 판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공공 서비스니까 우리가 편리하자고 모든 사람이 합의하에 그걸 만들었고 그걸 떼는 겨우 5만 원, 10만 원 갖고 떼서 뭐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와이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너희는 초등학교 때 공공교육 안 시켜? 라고 제가 물어보니 대답이 우리도 시켜. 하지만 시켜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도로아미타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 이후의 이유. 쟤네들은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만난 그 남아공 친구들은 백인 친구들이지, 그 시골에서 영어를 잘 안 쓰는 그 남아공 사람들, 로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면서 검색해 보니까 1960년대부터 60년부터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 이들의 인구는 300%가 늘었고요. 우리나라는 200%가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가 빠르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 인구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쭉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교육시설이 열악한데, 교육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의미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라가 너무 큰 데다가, 그리고 얘네들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한 이 공립학교도 가격이 다르고요. 사립학교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교육의 접근성이 개인한테 오는 접근성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라는 얘기라서 한 번에 으쌰으쌰 우리 공공교육 다 이렇게 시켜서 우리나라를 잘 살자라고 이제 집단적 교육으로 부스트업 딱 시키는 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을과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그 상용되고 있는 공공의 교육, 공공 생각,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슈퍼를 다닐 때 쓰는 언어들을 보면은 영어를 안 쓰죠. 로컬이니까 걔네들 마을의 언어를 씁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언어만 해도 13개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백인 친구인 아프리칸 친구들도 아프리칸으로 얘기하지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레엄은 거기서 잉글리시라고 불리거든요. 요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남아공이 가난해진다라는 생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말하자면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많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LG 공장이 더반에 있었어요. 굉장히 큰 공장인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기에 공통된 행동이 제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어서 그냥 자기네들이 임금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함, 그러니까 일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면 이 친구들은 불만이 생기면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질러 버리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런 그 노동과 산업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중국인들도 철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갔을 땐 중국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보통 중국인들은 중국인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조하네스버그 갔을 때 마을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빌리지죠. 이렇게 여기는 빌리지 조성을 이렇게 해서 울타리 조성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 사람이라서 물어봤더니 저긴 중국 사람들이 사는 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산업이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회사가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현지인의 인력을 쓰지 않고 그 중국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건 아시고 계시죠? 빌리지를 조성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슈퍼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쇼핑몰을 가니까 아예 없습니다. 저처럼 생긴 로컬하고 이제 결혼한 국제 커플들 몇몇 빼놓고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철수한 것 같습니다. 왜 철수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은 외국 자본이 필요하죠. 어느 나라나 지금 국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땅 내주고 산업 내줬는데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잖아. 우리한테 이익 안 줘? 그러든지 말든지 니네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이런 거죠. 중국이 아마도 많이 무상은 아니어도 굉장히 싼 값에 많이 공급해줬는데 그게 아예 안 돌아오니까 나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의 이제 뇌피셜이고, 현지에서 많은 것을 봤을 때 굳이 중국인들을 갖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제 비디오에 보시면 집을 짓는데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땅을 판다는 거. 우리는 어떻죠? 기계로 팔잖아요. 왜 사람이 땅을 파느냐? 사람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는 임금의 레인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폭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폭이 크다 보니 싼 값에 있는 자기 노동력을 쓰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놀면서 일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나름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직장을 가니까요.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맞게 산업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고 노동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임금, 시골 출신인 사람들, 그 다음에 영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급 서비스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엔지니어니 기술직으로 가겠죠. 이게 말하자면 임금의 폭이 워낙에 높다 보니 굳이 싸다고 중국의 자본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게 마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힘듭니다. 저희가 가면 말 그대로 빡쳐요. 모든 일터에서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자세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궁색하다고 고개를 숙여서라도 내가 이거 기술을 배워야 된다. 고개를 숙여서라도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다시피 먹고 자고 싸는 것만이라도 잘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이름이 유지가 되잖아요. 물론 잘 살고 묵 사는 거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혜의 땅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광물도 많고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광물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보석류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즘 현대사회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육식의 요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저렴한 노동력으로 고급의 면직물, 우리가 입는 이 옷들 있잖아요. 화학섬유 거의 없어요.
현지에 있는 면섬유, 좋은 실크 섬유를 손으로 만들다 보니 고급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에 반값도 안 될걸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얘네들이 교역하는 거는 이런 전자제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산업하고 많이 다른 게, 땅의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다른 땅의 모양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고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우리의 경제 논리가 잘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래도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꼽히고 잘 살고 싶어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멀잖아요. 중동이 많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두바이 가보니까 우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우리나라처럼 외져 있어요. 저 밑에 있고 우리나라 저 동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의 감수 또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정말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개인인 저 혼자의 생각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책 없죠. 우리가 아는 건 넬슨 만델라, 뭐 다이아몬드 그밖에 없고 관광지.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거를 단 한 분이라도 이제 궁금함을 조금은 해소? 저 같은 류의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 해소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더 이런 잡지 읽어보고 얘기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너무 타이니 너무 작습니다. 많은 인터내셔널 커플들이 밖으로 나가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우와, 끝까지 보신 건가요?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꾹과 함께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